북을 섬멸하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한다면 이 비밀 공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작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북을 섬멸하고 이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작 사업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covert operation 혹은 clandestine operation이라고 하는 이 비밀 공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작 사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로 여권 편승 공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각 공작 부서가 단독으로 기획 공작을 하고, 3단계로 비밀 정보기관 내부에서 부서 간의 연계 공작을 펼치는 것이며, 4단계로서는 국가 역량 총동원을 하는 합동 공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로 글로벌 협력 공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1단계 여권 편승 공작입니다. 이것은 북한 지역 또 북한 정권, 북한 인물들에 대한 대북 접근성이 양호한 공작원과 협조망을 발굴을 하는 일이고, 또 이들을 발굴한 후에 작은 경비 또 짧은 시간 최소한의 노력으로 일상적인 대북 첩보를 등문하는 형식으로 수집하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공작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대북 핵심부로 접근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나 혹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기획 공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단계로서는 비밀정보기관 내에 각 공작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기획하는 공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공작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공작 부서에 주어져 있는 소규모의 예산과 인원을 활용해서 개별 공작관이 다른 일상적인 업무와 병행하면서 일정 기간, 통상 3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텐데,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약간의 예산, 예를 들면 포섭비가 최대 10만 불 이하 정도 규모의 지원하에서 공작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제2단계의 기획 공작 갖고는 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한다거나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기획 공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로서 비밀 정보기관 내부에 있는 부서 간에 있어서 연계 공작을 하는 일입니다. 이 연계 공작은 비밀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에 각각의 부서 차원에서 기획 공작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부서들이 각각의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수준의 공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장을 다녀왔던 황장엽 북한 국제비서의 망명 공작 업무처럼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특명사항으로 지시하기 이전에는 함부로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와 같은 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부서에서도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황장엽 씨가 망명한 이래 아직 이와 같은 공작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와 같은 비밀 사업을 수행할 만한 이 공작 마인드나 아니면 기획 역량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능력이 매우 박약해졌다, 왜소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장 및 차장급들의 지휘부 그리고 3급 이상의 간부들 가운데에서 이런 그 비밀 공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이해도나 그리고 이 과업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이 의지력이 매우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현재의 수준이다,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단계로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되는 합동공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단계가 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이와 같은 사업을 완수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중앙정보부가 1961년도 5.16 군사혁명 직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기관 고유 업무에 대해서 법적 혹은 제도적 기반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한 채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그 개인적 성향에 의존하는 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되어 온 결과 대한민국에서 전개됐던 6.25라고 하는 북한 괴뢰의 남침 전쟁 기간 당시를 제외하고 국가 역량이 총동원된 협력 공작은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받고 싶은 이스라엘의 비밀 공작기관 모사드의 경우는 기본이 살인, 납치, 파괴, 와해와 같은 고도의 비밀 공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보호하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쉼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끊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또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당시에도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가 이 사업을 주도하였으며 또 미 대통령의 승인 하에서 군과 미국의 전 부처가 협력하여서 이루어낸 그 성공작이 뭐다? 바로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 일명 공작 코드명 제로니모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국가 단위에서 공작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는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각종의 비밀 공작을 합법, 비합법, 또 반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받고서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을 할 수 있는 비밀 구금 블랙사이트를 세계 각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한 사례가 쿠바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밀 구금 블랙사이트를 세계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도 용의자 인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CIA, 미국 중앙정보국은 필요할 경우 공작 대상을 체포하거나 살해할 수 있는 무장 조직도 CIA 조직 내부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요,
보통의 분석부서나 내부 인원들이 저 사람이 우리 CIA의 요원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밀리에 가려져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되어서는 비밀공작부서인 작전본부를 국가비밀활동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인 FBI의 해외 정보 활동까지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고문 등을 통해서도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의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중요 부서의 책임자들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워룸이 있습니다. 그 워룸 집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가운데 2011년도 5월 1일 최정예 특수부대 대북으로 이 개발단이 있는데요. 이 대북으로는 앞에 디벨로프먼트의 DV를 떼고 그 다음에 그룹 GROUP라고 하는 그룹을 합쳐서 합성한 단어 대북 그룹가 되겠는데 이 대북으로는 미국 해군 특수전 여단인 네이비시를 보다 더 강화해서 그 안에서 더 최종의 요원들을 출연해 그야말로 탑 티어에 있는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대북그룹을 투입을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는데 그때 바로 암호명이 제로니모입니다. 그래서 제로니모 공작이다 혹은 넵튠 스피어 오퍼레이션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그 영화들도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무슨 정부 부처 간의 협력 공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사드처럼 된다는 건 이 정도 수준의 비밀 공작을 할 수 있을 때 모사드 수준이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반열까지 올려놓겠다고 했는데 자 과연 이게 지금 선진 비밀 공작 기관으로 이런 비밀 공작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통령조차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전문 공작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정원을 모사드와 같은 비밀 공작기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미 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린 이 비밀 공작 기관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국정원의 조직과 인원을 폐기 처분하고 외국의 선진 비밀 공작 기관의 각종 사례를 배우고 또 법과 제도 규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제대로 된 비밀 공작 기관을 창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 공작 기관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 공작 기관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TF를 조속하게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김규현이라는 분을 국정원장으로 보낸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과연 모사드처럼 될까? 현재로서는 김규현 국정원장 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정적이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단계는 글로벌 협력 공작인데 이것은 외계인이 출몰 했거나 또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지구 방위나 그 오존층 파괴에 따른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이나 또 유엔 등을 활용하는 이 국지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연대 작업 등을 하는 등 전 지구적인 안전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비밀 공작 활동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미국이나 우리의 우방국들이 북한 및 북한 지원 국가들에 대해서 무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글로벌 협력을 담보해내는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